안녕하십니까. 살림하는 남자 김정호입니다. 한 2주 만에 지금 이거를 다시 찍는데요. 찍을 때마다 낯설입니다. 근데 시간이 있어서 계속해서 찍었으면 좋겠는데 들으시는 분들 이번에 이제 2차 시험까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3차 시험 보시는 분들한테는 보탬이 되겠죠. 근데 어쨌든 지속적으로 찍으려고는 하는데 본업이 훨씬 중요하죠. 유튜브가 주업이 아니다 보니까 유튜브가 주업이 되면 좋긴 하겠죠. 그건 희망사항이고, 일단 지금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앞으로 또 공부하실 분들한테 이제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고, 이 책에 쓰는 교재는 성한당에서 나오는 살림기사 실기 책입니다. 살림기사 실기.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다루고 있고요. 여기 이제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시험에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시험에 기사 시험의 모든 종류의 기사 시험이 그렇지만 어떤 그 중요한 내용들, 그 자격증에서 중요한 내용들, 그런 것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어쩌다 한번 다루는 내용들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반복 출제되는 것들이 이제 위주로 실려 있습니다. 반복 출제되는 것들. 너무 낯선 것들 많이 공부하지 마세요. 물론 살림기사, 살림산업기사 같이 이제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거고, 이제 난이도는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줄만들기 공법의 종류를 4가지 쓰고 설명하시오. 이제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은. 이건 지침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방시설 설계 시공 지침에 있는 내용인데 사방사업법 시행령 별표로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임도공학 중에 조공법에 있는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다만 이 지침은 여기 그 임도공학 책에 있는 이제 우보명 교수님 그 학문사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축약해서 최소한도로 이 정도는 지켜야 된다 하는 것들이 실려 있는 것이 지침이죠. 그러니까 최소한도의 것만 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 실기 시험 보면서 우리 필답 60점인 배점돼 있는 이 부분에서도 자, 줄 만들기 공법 4가지 쓰고 설명하시오. 이러면 돌줄, 세줄, 섭줄, 통나무줄 이렇게 쓰고, 돌줄은 돌로 등고선 방향으로 줄을 만드는 것인데, 이제 이 공법을 시행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돌로 단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돌줄의 상단부에 씨 뿌리기 또는 새 등을 심어 단이 고정되도록 하는 건데, 자, 이거를 단면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돌을 놓고 밑에다가 새 포기를 심습니다. 그럼 흙이 이렇게 고이겠죠. 얘가 돌이에요. 평면도로 보면 위에 이제 이렇게 등고선 방향이 있을 건데, 그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설치가 되겠죠. 이렇게 이 방향으로. 여기 이제 나무를 심게 되는 겁니다. 뿌리. 그래서 여기 위쪽에 이제 돌줄 상단부에는 씨 뿌리기 또는 여기 하단부에는 이제 고정용으로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 여기에 새 또 나무, 새는 이 줄 포기가 긴 거죠. 근데 현장 여건에 따라서 여기에다가 여기 이제 돌이 이렇게 되면 밑에다가 때를 이렇게 붙이고 요 앞에 새 포기 다시 심고 뒤에다가 새 포기 또는 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드는 단이 이제 고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고, 시공 높이는 50cm 내외에 돌쌓기 비탈면은 1대 0.2에서 1대 0.3. 한 줄을 쌓았는데요. 이렇게 2줄 쌓고 1대 0.3에서 1대 0.2 이렇게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앞뒷면에 이제 어떻게 시공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이 기본적인 조공법은 이런 그 돌이나 새나 섭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줄을 만들고 뒤쪽에 나무를 심는다는 게 이제 기본 핵심인 거죠. 새 포기를 심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포기를 이렇게 이제 심는다면, 풀포기를 심는다면 앞에 때를 고정시키고 이렇게 쭉 시공을 해주는 겁니다. 섭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통나무를 일렬로 쭉 폭에 쌓은 후에 그 위에 흙을 채우는 똑같은 형태로, 이 재료를 돌, 새, 섭, 통나무 어떤 걸 쓰느냐에 대해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는 거고요.
등고선형 물고랑 파기는 지금 이제 얘는 이제 계단상으로 해놓은 단쌓기, 조파, 줄파 해놓은 거고, 등고선형 물고랑 파기는 이렇게 푹 파고 여기에 이제 나무를 심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아무것도 채워놓지 않습니다. 다만 이 방향이 이렇게 산 기슭이라면 등고선 방향대로 똑같이 시공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깊이, 이 넓이 이런 것들이 이제 제시가 되게 돼 있고요. 넓이 뭐 이런 뭐 2, 30cm 뭐 3, 40, 30에서 50 뭐 이렇게 해서 0.3에서 0.5, 0.3 이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장 여건에 따라서 토질에 따라서 다 다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향문서 책에 이 크기나 사이즈들이 제시되어 있는 것들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달리 시공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여기는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해서 이제 조파 공사를 한 겁니다. 계단상 조파 공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조파 공사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상은 뭐 이게 오타라고 보지 마세요. 요 하나 하나가 이제 그 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단상 조파 공사인데, 계단상 조파 공상 요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면 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림 자체가 여기 이제 맞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계단선 조파 공사를 어떻게 시공할 거냐, 이제 요렇게 파종을 할 거냐, 요렇게 파종을 할 거냐, 계단상으로 파종을 할 거냐, 하면 옆으로 이렇게 파종을 할 거냐, 옆으로 그냥 그대로 파종을 하는 경우, 계단을 조성하고 이제 파종을 하는 경우 이런 게 있는데, 이 그림은 보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방시설 설계 시공 지춤 중 단쌓기는 떼단쌓기, 돌단쌓기, 혼합쌓기, 마대쌓기가 있는데, 자, 높이 2단 이하 여기 보시면 떼단쌓기는 25도 이상의 극경사지, 5단 이상의 연속 단쌓기 피하고, 돌단쌓기는 가급적 1대 0.3으로 합니다. 혼합쌓기는 같이 적용을 하고요. 기술사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 내용 요대로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편책 바자올기 한번 읽어보시고, 씨 뿌리기 공법의 종류는 줄 뿌리기, 흩어 뿌리기, 점 뿌리기가 있습니다. 위에 앞에 있는 거는 이제 계단상으로 이제 줄 뿌리기 한 경우고, 그림은 자, 삼복 사방용 수종의 요구 조건. 자, 해안 사방 수종의 요구 조건. 해안사지가 어떻게 됐죠? 바람이 많이 불죠. 경사지죠. 자, 그리고 척박지예요. 자, 삼복사방용은 대신 여기 차이가 뭐냐면, 여기 바람, 그다음에 소금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연풍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조건들이 없습니다. 요것만 해안사방하고 차이는 요거 추가를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는 세 가지, 네 가지 이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안사방 공사 요거 시험에 잘 안 나오고요. 자, 여기 요 내용은 시험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치, 설, 반 이렇게 설명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사지식재, 우리가 그 기사 시험에서는 문제를 어떻게 읽을 거냐, 기술사 시험에서도 문제를 어떻게 읽을 거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럼 사지식재 이러면 모래땅에 식재를 할 수종. 자, 모래땅은 척박하다. 그러니까 양분이 없다. 그리고 대체로 여기 모래땅은 해안가에 있다. 그러니 바람에 대한 저항력도 커야 된다. 이거 잘 해석해서 읽어가지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돌의 종류는 이게 뭐 시험에 나와서 썼다기보다는, 자주 나와서 썼다기보다는 이해를 위해서. 여기에 갓돌, 여기에 갓돌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길 가장자리에 쌓은 돌도 갓돌이고, 돌쌓기 이렇게 하고 윗부분에 얹은 돌도 갓돌입니다. 위에. 그래서 가장자리에 쌓은 돌과 가장 윗부분에 얹은 돌, 얘는 이제 캐핑 스톤이니까 위에 얹은 돌, 요 갓돌이고요.
모서리에 쌓은 돌, 괸돌, 돌쌓기에서 밑을 받쳐 고이는 돌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자, 견칫돌은 다듬은 돌이에요. 뭐 모양으로? 개2 모양으로. 다듬은 돌인데 요건 사이즈에 따라 다릅니다. 경고도가 요구되는 곳. 돌을 다듬어서 쓰면 좋겠죠. 자, 견칫돌이 앞부분을 이렇게 육각으로 만들고 뒷부분을 가늘게 다듬은 돌이라면 이 마름돌 또는 다듬돌로 붙인 거요. 같은 얘기입니다. 마름돌, 다듬돌. 소요 치수에 따라 직사각형 육면체, 정육면체가 아니라 직사각형 육면체가 되도록 각 면을 다듬은 돌을 우리가 마름돌이라고 하고요. 호박돌의 키워드는 요겁니다. 야면석의 키워드 요렇게. 사실 요건 참고하라고 적어놨어요. 각석, 판석, 견치석, 사고석 이렇게 해서 국가 우리 KS가 코리아 스탠다드죠. 여기에는 별도로 이제 석재 형태를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사방공사에서는 석재를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면의 분기와 관계가 깊은 흙의 성질을 두 가지 쓰고 설명하시오.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종종 출제됐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함수량에 따라서 물의 수량에 따라서 팽창 또는 수축을 하는 물이 많이 들어가면 팽창, 물이 줄어들면 수축. 점토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죠. 자, 점성토의 함유량에 따라서 이제 물처럼 거동하게 되는 일정하게 이렇게 그 고체처럼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되면 결국은 물처럼 확 거동하게 되는 점성토의 성질에 따라서 연화 또는 융해 현상은 뭐냐면 얼음 사이가 녹았을 땐 얼음이 안에 들어있을 때는 안 움직이고 있다가 점토 성분에 포함된 물이 원래는 점토 성분이 물을 흡수하고 있죠. 얘가 얼면서 물과 점토가 분리되죠. 이 분리된 것이 녹을 때는 어떻게 돼요? 점토 입자의 온도가 낮으니까 미처 달라붙지 못하고 물은 물대로 가고 흙은 흙대로 가고 요럴 때 분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연화 또는 융해 현상이라고 하고요. 점질토와 사질토에 따라서 히빙과 파이핑이 있는데 우리가 흙막이를 한다고 봅시다. 이제 기초 부분에서 흙막이를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약간 더 집어넣겠죠. 여기 원지반까지 이렇게 돼 있다면 원지반 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굴착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집어넣는 게 흙막이죠. 우리가 이제 비탈면을 다룰 때 사방사업에서 삼복에서도 할 때도 이런 흙막이를 두지만 기초공사나 우리가 시내에서 우리 그 시가지에서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도 이렇게 흙막이를 설치를 합니다. 흙막이를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이 흙이 만약에 이 부분이 사질토고 이 부분이 점질토라면 그리고 여기까지가 지하수위예요. 여기까지가 지하수위라면 물은 어떻게 되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그럼 여기 이렇게 사질토니까 물이 중간에 통과해서 가겠죠, 그죠? 예. 그러면 얘가 이제 물이 이렇게 통과해서 가다가 아예 모래알을 조금 가지고 가니까 파이프처럼 올라가서 여기서 물이 퐁퐁퐁퐁 솟게 돼요.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파이핑 현상이라고 하고요. 이 점질토는 여기서 이제 물이 솟는다는 거죠. 이 점질토는 여기 이렇게 지하 수위가 높으면 이 땅을 점질토는 이 물하고 잘 분리가 안 되죠. 물이 아예 더 많다면 물이 솟아오르겠지만 물이 일정 정도 있을 땐 땅이 이렇게 불룩하게 솟아오르게 됩니다. 얘를 히빙이라고 하고 얘를 파이핑이라고 합니다. 사실 산림기사를 따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끝까지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 산림기사를 획득한 이후에 우리가 공법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는 이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토목기사 시험에도 반복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여기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출제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우리 이 특징은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왜요? 실무에 쓰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좀 이해할 필요는 있고요. 자, 사면이 붕괴되는데 관여하는 흙의 성질은 물리적 성질은 일단 내부 마찰각. 그래서 토립자 간의 마찰 저항. 이렇게 돼서 이 부분에서 만약에 이렇게 붕괴돼서 일어난다면 이 면과 이 면이 가지는 마찰력이 있을 거예요. 면과 면 사이의 마찰 저항. 그거를 내부 마찰각이라고 하고요. 토립자 간의 결합력을 점착력이라고 하고 토층 사이의 분리에 저항하는 힘을 전단력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 면이 이렇게 두 개의 면이 있다면 두 개의 면이 서로 이렇게 이 면과 이 면, 자, 우리가 사면에서 이렇게 미끄러지는 힘과 이렇게 저항하는 힘이 있겠죠. 미끄러지는 힘을 뭐라 그래요? 전단력. 여기에 이렇게 거꾸로 전단한 힘을 전단능력.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작용하는 힘을 전단력, 이런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을 전단응력,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책에 따라서는 이거를 거꾸로 설명하고 있는 책도 있어요. 근데 말 자체, 단어 자체에 매이지 마시고 이런 거는 현상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작용하는 거를 스트레스, 이렇게 작용하는 힘을 스트레인이라고 해요. 스트레스와 스트레인은 어떻게 우리가 이 단어를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얘가 응력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책에 따라서 이거를 각각 달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 자체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토층 사이의 분리에 저항하는 힘을 그냥 전단력이라고 저는 간단하게 정의를 했으니까 이거 시험에 나오는 내용 아니니까 이 정도 이해하시고 썼으면 좋겠고요. 사면 붕괴와 관계가 깊은 흙의 성질이 과거에 출제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때 답은 요렇게 두 개. 내부 마찰각과 점착력, 토립자 간의 결합력과 토립자 간의 마찰 저항, 이렇게 두 개 쓰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임도 사방을 다 마치고 이제 드디어 임목 수학으로 갑니다. 이 부분이 출제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문제는 반드시, 두 문제 정도는 반드시 출제가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어느 부분에 출제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물론 제가 뒤로 가면서 중요한 내용들은 이거 출제됩니다, 이거 출제됩니다, 이렇게 이제 반드시 말씀드리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3차시까지 이제 임도 사방을 다뤄봤고요. 14차시부터 이제 임목 수학부터 차근차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